자, 오늘 7월 19일 월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금요일에 차트를 위협하는 하락과 장 시작 전에도 선물 지수가 좋지 않아서 오늘 시장 약세로 출발했으며 몇 달 동안 계속 걱정하던 삼성전자가 결국에 지수 발목을 잡아버렸습니다. 지수가 상승 추세에서 음봉이 한 번 뜨는 거는 신경 쓰지 않겠지만 최근 음봉이 나왔음에도 이렇게 빠르게 다시 음봉이 나온다는 것은 음봉의 출현 횟수가 점점 많아진다는 뜻인데, 음봉의 출현 횟수가 이렇게 많아지게 된다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음봉이 뜬다 하더라도 회복해서 고점을 높여주고 또 회복해서 고점을 높여주고 이런 패턴이 이어졌는데, 회복한 다음에 고점을 높여주지 않고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대로 내려오게 된다면 추세가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상승 하락 비율 보시면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을 만큼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은 끝까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오르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생각하는데, 7월 시장이 무조건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기회가 왔을 때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끝까지 올라가는 시장이라서 큰 돈을 벌 기회가 이렇게 계속 찾아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도 이번 달 초에는 잘 풀리다가 며칠 동안 수익금을 조금씩 깎아먹고 있는데, 남은 7월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지루함을 잘 견뎌야 할 때 같습니다.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HTS나 MTS를 보고 있으면 견디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계속 못 견디다가 결국에 최고점에 매수를 해서 누군가는 물리는 구조인데, 주식을 저도 오래 했지만 이 상황을 참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은 첫 상승하는 종목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승리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시장 다음에 처음 출발하는 종목이 나와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시장에서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초반부터 꼬이게 되면서 별다른 수익금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시작하자마자 제가 보던 게 금요일 시간에 거래해서 올랐던 파세코랑 신일전자는 원래 관심 종목으로 분류를 해놓았었는데, 이 두 개 종목을 뒤로하고 오늘 우선순위가 SD 바이오 센서였습니다. 이게 전국 거리두기 때문인지 장 초반에 키트주랑 그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갭상승이 좀 높게 나왔는데, 이것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갭상승이 4%나 나왔습니다. 시간에 거래해서 한 0.6%인가 올랐었는데 4%나 더 선반영이 되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들어간 타이밍이 어디냐면, 매매 마크로 조회를 해보자면 여기 매매 마크 보시면 초반에 좀 많이 찔러 넣어봤습니다. 원래 10분 지나고 나서 주가가 안정적이라면 그때 들어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아래 꼬리가 달리자 들어갔지만 뭐 바로 반응이 나와서 수익이 4, 50만원 정도 찍히긴 했는데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찔러보고 가야 되는데 계속 가지 못해서 계속 본전 손절만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더 떨어지지 않고서 이게 63,000원을 지지해줬으면 바로 올라가야지 정상인데, 이 정상에서 계속 벗어나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본전 손절만 하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좀 꼬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파세코랑 신일전자 보시면 이것도 제가 분류해서 2순위로 보고 있었는데 정말 괜찮게 눌림이 나온 다음에 시초가를 회복해 줬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 번은 찔러 넣은 것 같은데, 하필이면은 SD 바이오 센서에 계속 신경을 쓴다고 신일전자 시초가 회복이 거짓 같아서 여기서 털려버렸습니다. 한번 털리고 나서 끝까지 급등했으며, 원래 제가 장 초반에 3개까지 종목을 보긴 하지만 좀 급하게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거래대금이 몰리는 것들은 한 종목 집중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종목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종목은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어느 정도 운이 잘 따라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내가 1순위로 지정해 놓은 종목이 이런 식으로 올라줘야지 여기서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내가 1순위로 선택한 게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면 내려가는 종목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수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1순위로 보던 게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운이 안 좋아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2순위, 3순위가 아무리 좋아도 1순위가 망가진다면 내 집중력이 여기에 다 쏠려 있는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장 초반부터 비싼 거래세까지 내면서 매매가 꼬여버렸는데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위축이 돼서 그런지 뭐 괜찮은 종목을 좀 여러 번 잡은 것 같은데도 계속 본전 손절하기가 바빴습니다. 계속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계속 줄다리기 하다가 마무리했습니다. 중간에 펄어비스란 종목도 있었는데 이것도 진짜 답답하게 가야 할 자리에서 쉽게 치고 올라가지 못했으며 중간에 수급이 좀 꼬여버렸습니다. 모건 스탠리 쪽에서 계속 매도가 나오는데 키움증권 쪽에서는 이 모건 스탠리 매도가 나오는 타이밍에 매수량이 좀 크게 급증했습니다. 한 이때부터라 보시면 되는데 갑자기 매수량이 만주부터 그냥 끝까지 늘어나는 것을 보고 결국에 이 종목은 포기해 버렸습니다. 오늘 충분히 분위기를 만들고 갈 수 있음에도 수급 자체가 좋지 않아서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펄어비스는 지금 84,400원 위에서 마감을 한 게 중요하고 오늘 당장에는 상승에 실패하긴 했지만 이 5일선 위에 있는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언제라도 신고가를 다시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D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양봉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많이 올라가지 못했어도 적어도 63,000원 이상 아니면 시초가 이상에서라도 빨간색 봉으로 마감을 했어야 지금 캔들과 추세가 잘 잡히면서 고점을 뚫어주는 분위기가 나올 텐데 오늘 아래 골이 없는 최저점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안 좋은 상태로 마무리했으며 신규주는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세가 좋다면은 계속 신고가를 뚫어줄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추세가 나쁘다면 신저가 근처에 있다면은 그 종목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모양이 자이언트 스텝이나 에코프로, HN처럼 떨어지지 않고 잘 잡히면서 이렇게 추세가 신고가 추세를 유지하게 된다면 이런 식의 대박 종목이 나온다는 겁니다. 에코프로, HN도 제가 포기를 하고 안 봤는데 제가 7월 10일 시장 끝나고 나서 분류를 했는데 지금까지 완전 초대박이 났습니다. 오늘 제자리에서 아무것도 못했으며 이런 종목들을 보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들고 있었으면 그냥 초대박이 났을 텐데 결과를 보니까 오늘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이언트 스텝도 그렇고 에코프로 HN도 그렇고 이렇게 기회가 계속 열려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며 이런 것들은 보유자의 영역이라 무작정 추격 매수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차피 누군가는 고점에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10만원을 가든 20만원을 가든 누군가는 고점에 물리며 저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맞기가 싫어서 다음에 첫 출발하는 종목을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타의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분석하고 계획대로 움직였던 종목이 이런 식으로 끝까지 올라가 버린다면 예전에 닥셀바이오도 제가 급등 전에 자이언트 스텝이나 에코프로 HN처럼 분류를 해서 제가 여러 번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리고 계획대로 되었을 때 이게 끝까지 올라간다면 이런 상황을 좀 로봇처럼 아무렇지도 않다면 당연히 거짓말이고 멘탈이 좀 심하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종목들은 계속 주기적으로 뭐 내일 아니면 일주일 뒤, 한 달 뒤, 뭐 오래 걸려봤자 3개월에서 6개월 어쨌든 간에 나오기 때문에 내 돈을 지키고 있으면 첫 상승에서는 과감하게 진입을 하면 됩니다. 그걸 또 단타로 확실하게 먹을지 아니면 버티다가 이런 식으로 대박이 날지는
각자 투자 스타일이 결정을 짓겠지만 확실한 것은 첫 상승 때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대박주는 어떤 종목들이 터질지 정말 궁금하며 지금 음봉이 한 번 더 뜬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계를 하면서 다음 첫 출발하는 기회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